네, 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내일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모더나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접종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중대본 백영택 상황 총괄단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질병관리청의 백영택입니다. 네. 자, 모더나가 8월 공급 물량을 맞추지 못하는 이유로 지금 생산과 관련한 실험실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알아야 다음에도 좀 반복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모더나가 저희한테 8월 공급된 물량인 850만 회분을 다 못 주고 절반 이하로 준다고 해서 저희도 그거를 어떤 이유인지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그 실험실 생산시설에 실험실 관련되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문의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대표단을 파견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가서 유감을 표명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관건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 차관을 단장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대표단을 보내서 모더나의 이번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이 공급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왜 지난 7월 말에도 보면 모더나가 한 차례 좀 공급이 지연이 돼서 그 당시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관계부처 사람들이 모더나 측하고 화상 회의를 해서 그래서 8월 초에 130만 회분 모더나 백신을 도입을 하기로 했었던 사항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대표단을 보내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좀 팩트를 짚어보면 이번이 사실 세 번째입니다. 자,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지금 백신 관련해서 수급이나 여러 가지 불안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사실은 정부가 지금 이제 대표단 보내는 것 이외에 그동안에 했었던 몇 가지 노력들을 말씀드리면 왜 저희 국산 백신 개발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식약처에서 이제 새롭게 국산 백신 관련돼서 임상 실험한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는 그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서 뭐 몇 개 제약회사가 외국의 그 백신들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도 계속 해왔고 그리고 최근에는 왜 6월 달에는 미국에서 얀센 백신을 한국에 공유하는 문제나 그다음에 이스라엘하고 한국 정부하고 백신 수합하는 문제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노력들을 정부가 그동안 해왔는데 앞으로도 이런 노력들을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계약했던 물량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스케줄대로 도입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국내 생산과 그다음에 또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을 마련하도록 정부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수합이나 백신 부족한 공급들을 채우는 모습들이 노력으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리면요. 사실 우려들이 여러 가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접종 간격이 다음 달 이제 6주로 연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래 4주에서 6주였는데 6주로 연장이 되면은 접종 효과 떨어지지는 않는 걸까요? 예, 떨어지진 않는다고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는 국제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유럽의 독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영국 같은 나라도 파이자하고 모더나를 3에서 6주 정도에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8주까지 접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화이자나 모더나를 최대 12주까지 맞춰도 된다라고 하는 권고사항들이 국제적으로 있다라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왜 이 제약회사들이 백신 만들 때 자기네들 그 백신의 효과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임상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네.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임상실험을 했는데 19일부터 42일 그러니까 한 2주부터 6주까지의 간격으로 대상자들에 대해서 접종을 해보고 효과를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6주까지 그 연장 접종이 가능할 거라고 그거는 하나는 국제적인 동향, 하나는 그 실험실에서의 임상 실험 결과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경우에 접종 효과는 아마
그 당초에 허가받은 사항보다 더 짧은 기간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조금 늦어지는 거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전문가들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백신 수급이 이제 더 이어질 경우에 50세 이상에게만 공고하던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 연령을 낮출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전까지 원래 지켜왔던 기조와는 좀 다른 결 아닙니까? 원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요, 허가를 받을 때 18세 이상인 분들한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만 그동안에는 백신의 수급 동향이나 유행 상황에 따라서 허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 접종이 가능했는데 이거를 50세 이상에게만 권고를 한 사항이고요. 향후에 이제 유행 상황이나 백신 수급 상황들을 고려해서 또 이상 반응에 대한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해서 우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이 관련되는 내용들을 다시 논의해서 결정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만일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전문가 자문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급 현황이나 유행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좀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40세 이하 접종 예약이 어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일각에선 정부가 이제 9월 중에 국민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 목표 달성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정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1차 9월까지 3,600만 명은 가능하고요. 그게 저희가 여러 가지 백신들을 그동안에 계약을 해서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모더나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예를 들면 파이자라든가 아니면 얀센이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다른 백신들은 계속적으로 계획에 따라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예방접종을 저희가 1차 목표 3,600만 명에 대해서 9월까지 접종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좀 더 많이 협조해 주시고 예약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백영택 상황총괄단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